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김정은 정권 군부 내부 숙청 또 이제 시작됐습니다. 우리 강철한 TV가 특종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민군 청정치국 조직부국장 박희철이 법기관에 넘겨졌다. 요새는 뭐 표현을 뭐 법기관이라고 하는데 뭐 예전 같으면 이제 강건군관학교에서 그냥 무죄하게 청살시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인민군 청정치국 조직부국장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인민군대 넘버 2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넘버 2지만 실질적으로 넘버 1이죠. 왜냐하면 청정치국장은 이제 상징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조직부국장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당 조직부라고 하게 되면 그 조직 비서가 이제 실제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노동당 조직부 라인에 이제 인민군 청정치국 조직부국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민군대 모든 인사권, 모든 경제 관련 이런 권한 다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넘버 1입니다, 사실은. 이 자를 이제 법으로 넘기겠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예전에 항병서 청정지국장을 날리고 그를 숙청했습니다. 근데 처형은 시키지 않고 이제 유배 비슷하게 보냈다가 다시 이제 또 격리시켰는데 그 이후에도 김원홍이가 국가보위상으로 있다가 다시 청정치국 조직부국장으로 왔습니다. 조직부국장 직책을 맡으면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전행을 뭐 하다가 결국은 이제 추청을 당했는데 김원홍까지는 이제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냐 유명한 인물이다 보니까 어디다가 담가놓고 이제 얘는 살아있다 하고 이제 보여주는 식으로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완전히 이제 격리된 죽은 목숨이죠. 자, 공개된 사람 말고 밑에 있는 애들은 무자비하게 그냥 처형을 시킨 겁니다. 자, 이번에 인민군 청정치국 이제 사건은 뭐냐? 바로 청정치국 산하의 무역회사들이 인민군대를 먹여 살리거나 또 인민군대를 현대화하는데 막대한 그 재정 이런 걸 하는데 청정지역이 관리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허위사령부 무역회사 동양무역회사가 김정은 허위 관련된 모든 장비를 사오고 뭐 이런 걸 하는 과정에 그 또 비리가 벌어져가지고 허위사령관 윤정윤이가 처형당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무역회사들은 항상 이제 뇌물을 갖다 바치는데 최고 권력자 순으로 이제 이걸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게 되면 바로 잘리기 때문에 그 뇌물 순서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뇌물 받는 거는 관례고 뇌물 받는 것은 이미 다 고정돼 있지만 왜 이번 사건이 커졌냐? 이거는 이제 인민군대 내부의 만연한 부정부패 문제가 김정은 그 신변 문제로 직결되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김정은 신변 관련된 첨단 장비들을 이제 구입을 하는데 청정지국 산하 무역회사들이 물건을 구입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물건을 구입할 때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근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해가지고 싼 게 좋은 거 아니죠. 근데 진짜 좋은 거를 싸게 판다. 이런데 이제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리서치하고 브로커에게 뭐 문의하고 막 이런 과정에 결국은 좋은데 싸게 파는 것은 이런 이제 뭐 모르는 사람들은 행지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거기에는 약간 음모가 있는 거죠. 좋은데 싸게 팔게 내놓는다는 것은 미끼를 딱 거는 겁니다. 그 미끼를 거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미국의 뭐 CIA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같은 자 이런 이제 정보 조직들이 북한 인민군대 내부에 침투하기 위해서 동남아나 뭐 중국이나 해외 무대에서 인민군 무역회사들이 뭐 어떤 물건을 리서치하고 이거를 살려고 하는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다 보고 있다가 낚시를 딱 걸어가지고 이걸 사게 하는데 항상 보면 신뢰하는 브로커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등장하는 브로커들은 전부 다 북한이 몇 해 동안 신변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언제 그 미국의 정보기관, 뭐 이스라엘 정보기관들이 그거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다 매수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다 검증받고 들어간 군사 첨단 장비들이지만 이게 이제 뭐 은밀하게 다 들어가가지고 깔아보니까 결국은 이제 뭐 이 북한의 신호가 잡힌다든지 김정은 동선이 뭐 확인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검열에 의해서 딱 문제가 잡히게 되면 이걸 누가 가져왔냐? 해보게 되면 이제 청정지국 산하의 어떤 회사에서 가져왔다. 쭉 알아보니까 이제 수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이걸 톱니다. 자, 털리는 순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털게 되면 그냥 이제 그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뭐 이거 뭐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한번 털리기 시작하면 뭐 다 나오는 거죠. 북한의 그 정보기관도 이게 털리기 시작하면 그냥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쭉 나오는데 일전 한 푼도 어디서 썼는지 다 확인돼야 됩니다. 자, 뇌물 준 순서가 이제 쭉 리스트가 나오는 거죠. 왜냐면 자기들도 급할 때는
뇌물 준 간부들에게 그 SOS를 치는데 자 김정은에게 딱 보고가 되는 순간 SOS가 이제 그게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 직속 기관들이 내려와가지고 검열하게 되면 뇌물 준 순서가 쭉 나오는데 제일 힘이 강한 자가 제일 많은 돈을 받겠죠. 자 박기철이라는 인간도 막대한 뇌물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걸려가지고 끝내 이제 문제가 됐는데 자 인민군 청정지국이 또 다른 데 관여했습니다. 러시아 쪽에 그 군대를 파병하고 또 이제 무기를 팔고 또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고 뭐 이런 이제 돈으로 계산하는 과정 속에 여기에 또 이제 브로커들이 또 막 개입해가지고 막 농간질 하는데 덩어리가 워낙 큰 무기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 부풀려가지고 부풀린 걸 싸게 한다고 했지만 그게 또 부풀린 거지요. 그래서 남는 것들을 뚝떼가지고 상납하고 이런 이제 군사 장비 또 인력 희생자들에 대한 또 보상금 문제를 다루면서 그 떨어지는 그 수수료를 갖다가 전부 다 군 간부들이 다 뇌물로 챙기는 겁니다. 자 이런 총체적인 비리가 발생하면서 인민군 전체가 그에 썩어 문드러진 거지요. 여러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선관위가 썩은 거가 비슷합니다.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걸리지만 않으면 그냥 계속 해먹을 수 있는 그런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한번 걸리는 순간 그냥 다 털게 되면 이건 끔찍할 정도로 이제 나오는 것인데 이 대한민국 같은 이 멀쩡한 나라의 선관위도 이렇게 썩어가지고 문드러지지 않습니까? 북한의 인민군 청정지국이라는 것은 정말 김정은한테 걸리지만 않으면 대대선선 그냥 해먹을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검열하는 것도 없고 자 이게 이제 한번 털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인민군 1인자 뭐 형식상 2인자지만 박기철 소장이 뭐 가지가 댕강 날아가가지고 이제 법으로 처리가 됐고 조영원이가 또 이제 나와가지고 이걸 또 이제 처리를 하는데 북한의 인민군대 청정지국이 쑥대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북한 정권이 망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아니 인민군 2인자가 뇌물로 처벌받아가지고 이제 반역죄로 이제 법적 행위로 간다고 하는데 말이 법이지 그냥 고사기관청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인민군 청정지국 조직 부국장 밑에 수백 명의 그 딸랑이들 간부들이 있는데 이제는 무사할까요? 다 작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살난 그 이 사이클이 지금 거의 뭐 한 3, 4년에 한 번씩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나중에 전쟁도 아닌 평화 시대에 인민군 장군들을 가장 많이 죽인 자가 김정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은이는 CIA 간첩이냐? 뭐 이런 농담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인민군 군인들을 제일 많이 죽인 놈이 김정은이다. 결국은 자기 무덤을 파는 겁니다. 갑자기 지금 이 사건 터져가지고 북한 군부 전체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앞으로 이 사건을 저희가 한번 더 면밀하게 조사해가지고 여러분께 또 말씀에 올리겠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강철한TV 항상 시청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